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드릴 이건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산주의 운동사적 이해라고 했습니다. 운동사적. 근데 이게 요즘까지 공산주의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국방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 가르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공산주의 정치 체제로 놓고 중국 공산당사 이걸 쭉 이제 맞서 한 20년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산주의 정치 체제론 강의록은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공산주의를 이러는데 사상이 한 70% 시간을 하려고 3학점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는 이제 운동의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략 전술의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해서 48시간을 쭉 가르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배우제에는 컴퓨터가 286인가 해가지고, 전 기술도 없고 해가지고 저장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트만 하나 있길래 달라진 게 없나 해서 다시 노트 정리를 하면서 이제 USB를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한 20시간짜리 그걸 오늘 또 요약해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 시간은 부족하고 하지만 대충 넘어가면서 말씀드리자니 또 그렇고 재미도 없을 거고 뒷표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이거저거 고민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넘겨가겠습니다. 우선 공산주의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 엥겔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대략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목차는 1번에서부터 3번까지는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크게 봐가지고 자본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파괴가 있고 무너뜨린 그 자리에 공산 정권을 수립해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설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파괴와 혁명 두 가지를 나눠볼 때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레닌주의 혁명은 파괴에 속한 거고 레닌에 의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수립이 됐고 또 모택동, 등대통, 그 다음에 시진핑까지 공산주의 정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건설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 우리가 뭐를 비평을 해야 되고 또 뭐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르크스는 아시다시피 집안이 네덜란드의 유태인이에요. 이제 마르크스가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네요. 참 형제도 많아요. 근데 부친께서 개신교로 바꿨어요. 부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6살 때 개신교로 개종을 합니다. 칼 마르크스가.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교는 베를린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이 최고 아닙니까? 신학이. 근데 마르크스는 신학보다 철학이 우선이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불합격이 됩니다. 넌 졸업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학교를 바꿔서 예나 대학에 보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이 제목은 데모크리투스와 에디푸스의 자연 철학 그 차이라 가지고 이제 신학 고대 철학을 갖다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바꿔서 나와가지고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부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철학이 신학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래가지고 교수직을 못하고 바로 날아와가지고 이제 이 신문사 라인 신문의 편집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당시에는 헤겔 사상이 주도를 했는데, 헤겔은 이제 유심론 아닙니까? 이 청년 헤겔파하고 이제 갈라서면서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신문을 하면서 이 비판을 하는데 이게 러시아 자르라고 그러는 건 러시아 황제라니까 그죠? 러시아 황제를 비판하는 글을 갖다 쓰겠다고 해가지고 또 압박을 받아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마땅한 직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프랑스의 그 파리로 갑니다. 이 당시에 파리는 사회주의 혁명의 중심지가 됐어요. 사회주의 운동에. 이론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그 사회주의 사상. 이것이 이제 발전된 그 사회주의자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파리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걸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파리에 있으면서 엥겔스를 만나요. 엥겔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이제 올리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글이 1844년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고 그러는 것이 노동 소외론을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쓴 거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은 개인이 자유인이 된다.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하고 평균주의, 평등주의 이걸 추구하는 거지 않은데 마르크스의 최고의 이상은 자유인, 자유입니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는 공동체 사회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자유공동방해나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건 자유다. 물론 평균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정을 갖다 쓴 거인데 이게 죽고 난 다음에요. 이거 보십시오. 32년에 발견이 됐어요. 죽고 난 다음에. 44년에 쓴 건데 32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뒤늦게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파리에서 또 이 벨기에 브뤼셀로 또 쫓겨가요. 예. 여기서 요거 전부 다 이제 글들이에요. 독일 이데올로기, 유물사관 이런 아주 유명한 글들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브뤼셀에 있을 때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제 국제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국제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한테 공산당 선언을 한번 좀 발견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하라 해가지고 마르크스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잠깐 이제 파리로 돌아왔다가 휜런을 갔다가 이제 나중에 쫓겨다니면서 이 런던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런던으로 가가지고 제1 인터내셔널을 설립돼요. 이게 국제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인터내셔널 하는 건 인터내셔널 국제, 그죠? 국제주의예요. 인터를 뺀 내셔널 하면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중에서 국제주의를 한다 이 얘기예요. 민족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일 인터내셔널 사회주의자들의 국제 모임이죠. 이것이 이제 창설이 되는데 이제 마르크스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을 적에 도서관에서 뭘 공부하냐면 경제를 공부해요. 경제를 공부하면서 이제 유명한 책을 만들어내는 게 이 자본론이 이제 나옵니다. 자본론이. 근데 자본론 1권, 요거는 마르크스가 만들어냈고, 이거를 집필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엥겔스가 이제 자본론 제2권을 만들어냅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제 엥겔스가 자본론 제3권을 출간해요. 그런 다음에 엥겔스가 죽고 나중에 이제 카우치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2 인터내셔널은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잉여가치론이다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론 제4권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때 이 자본론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경제학 전공인데 한번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하자. 당장 막혀버려요. 이 자본론이라는 거 쓴 거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해가지고 필요성을 얘기해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론, 계급투쟁론, 유물사관, 유물변증법 이런 관점에 의해 가지고 자본론을 읽을 때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경제의 소적이 아니죠. 예. 자 보십시오. 이 마르크스주의가 뭐냐? 학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르크스일 때 돌아다녔잖아요.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 배운 게 독일 철학.
이제 독일 철학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랑스 와서 사회주의가 들고는 프랑스에 와가지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사상.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의 경제학. 이 세 개의 학문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제 위대한 마르크스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상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200가지를 쭉 썼는데, 요게 마르크스의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도 48시간 중에 그 이제 70%를 여기다 할애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유물론 같은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충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이게 유물론이 존재는 의식을 결정한다. 존재는 의식을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물질은 정신을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은 정신하고 물질하고 뭐가 다르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한 활동. 요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머릿속에 사유하는 거, 요게 정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머리 바깥에 나와 관련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친구관계, 인간관계, 재산관계, 뭐 사회현상, 오만 가지들,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물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물질이에요. 이게 광범위한 겁니다, 이 물질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사상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공산혁명이 성공하는 데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에서 자기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설명을 못해. 근데 혁명 무대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국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자는 산업혁명이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영국. 그 다음에 그게 불란서로 왔잖아요. 독일은 좀 치워지잖아요. 러시아는 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영국, 불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웬걸 안 나타나거든요. 자본주의가 망하질 않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 혁명부호. 공산당 선언 마지막에 가면은 세계의 무상계급에 단결하라. 그러니까 세계의 무상계급이 단결해가지고 자본주의 정권을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구별될 건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이 두 가지의 괴력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블 전쟁이라고 그래요. 보블 전쟁 1870년에 일어났어요. 보블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이겨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스가 생각할 땐 자 프로이센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움을 하면 프랑스의 노동자와 독일의 노동자가 단결해 합쳐가지고 국제주의니까 합쳐가지고 독일 정부도 무너뜨리고 프랑스 정부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싸움이 붙으니까 두 나라의 무상계급 노동자들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독일 노동자는 독일을 위해 가지고 중대를 메고 불란서 노동자는 불란서 조국을 위해 가지고 중대를 메는 민족주의가 국제주의를 앞서게 돼 있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가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막스의 주의가 국제주의가 그걸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이게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세 사람이 이 당시에 유명한 사회주의 사상가예요. 그래가지고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연구로 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갖다 마르크스는 얘기를 하기를 에이 난 이게 사회주의야 이게 소설이야 하면서 공상적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이제 제쳐놓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난 네가 공상적이야 해가지고 네가 공상적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세 사람과의 논쟁 속에서 막스의 사상이 상당히 성장했다.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르크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인터내셔널을 만들었다. 이제 운동으로서 이제 운동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상가만이 아니라 행동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인터내셔널을 만들었는데 그 참가한 세계 각국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무정부주의자들. 막스주의자들은 극히 소수야. 그러니까 이게 인터내셔널이 64년부터 76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기간의 전반부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마르크스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후반부에 장악을 하면서 이게 결정이 돼. 사회주의 폐지하자. 그 다음에 나라마다 노동계급의 정당, 공산당을 만들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결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생겨요. 제1인터내셔널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해산을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2인터내셔널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는 죽고 친구인 엥겔스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자. 국제주의자 동맹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잖아요.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89년에 파리에서 국제사회주의자 회의를 또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자본가는 소수가 되고 무상계급은 양쪽으로 많아지고 해가지고 무상계급이 들기 일어나가지고 공산정권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막스가 가만히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자본주의가 많이 무너지게 되면 점점 발전을 하고 노동자들도 먹고 사는 게 지금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이게 아니잖느냐 해서 여기에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제2인터내셔널을 꾸려나가면서 좀 수정을 해야겠다. 유지를 해야겠다. 아주 쌍을 논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독일 사회민주 노동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후에 얼마 안 돼서 독일 사회민주당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 사회민주당 있잖아요. 그거예요. 사민당. 예, 사민당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에르푸트에서 이제 강령을 만들어. 예? 이래가지고 사회민주당이 제2인터내셔널을 끌고 가는데 이게 언제 하냐면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잖아요. 14년에 일어나서 19년에 끝나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해산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거 인터내셔널 조직이. 이제 두 번째 조직에서 제2인터내셔널에서 무슨 사인이 뭐냐면 아니 마르크스가 예견대로 안 된단 말이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마르크스가 예견대로 그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좀 수정을 하자. 수정을 하는데 대중폭동은 안 되고 이제 좀 자본주의의 방법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수정주의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야. 이걸 개량주의라고 그러면서 우파라고 그래, 이 사람을. 그 좌파, 우파, 중도파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카우츠키는 중도파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대중폭동으로 일으켜가지고 공산정권을 수립을 못해도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의회를 장악하자. 의회주의 혁명론이에요. 여의도를 장악하자 얘기해요. 의회주의를 좌파로 만들어가지고 정권 몰아치고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카우츠키가. 이게 중도파야. 중도파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똑같은. 이건 벌써 100년 전에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한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여자가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 뭔 소리냐.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공산당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자. 예? 그리고 대중폭동을 하자. 대중의 위력이 대단한 거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스주의를 그대로 계승하자. 해서 이걸 좌파라고 그래,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 중도파는 뭡니까?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통이다 하는 정통이 좌파예요. 수정하자 그러면 너무 우파고 중간은 중도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레닌의 혁명운동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좀 발전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2인터내셔널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해산이 되고 레닌의 이제 그 혁명운동 제3인터내셔널이 돼요. 제3인터내셔널은 세 번째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코민테른이라고 그래. 예.
이 레닌의 레닌이 먼저 무슨 뭐 공산당 게 아니고 제2 인터내셔널에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가입을 했었어요.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그리고 러시아에 최초로 마르크스를 도입한 게 이 플레하노프예요. 이 플레하노프의 제자가 레닌이야. 그죠?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제2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